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다 이런 소식 들리면 투자자분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공포는 잠깐만 내려놓고 냉정한 데이터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모든 투자자들 머릿속에 이 질문 하나가 떠다닐 거예요. 중동 전쟁 때문에 내 주식 계좌 이제 끝나는 건가? 하고요. 근데 정말로 전쟁이 퍼지면 주식 시장은 무조건 폭락하는 걸까요? 이게 같은 말일까요? 놀랍게도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1.1%. 이게 뭐냐면 1950년 이후에 굵직한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을 때 S&P 500 지수가 보인 평균 하락률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크기에 비하면 어때요? 생각보다 훨씬 작은 숫자죠. 자, 그럼 이제 막연한 두려움은 좀 걷어내고요. 명확한 증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섹션에서는 역사가 기록한 실제 데이터를 통해 전쟁 공포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실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수에즈 위기 때부터 가장 최근 분쟁까지 쭉 나와 있는데 시장 반응이 다 제각각이죠. 어떤 전쟁은 며칠 만에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또 어떤 전쟁은 시장을 아주 그냥 수렁에 빠뜨려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저거 하나 빼고는 대부분의 충격이 아주 잠깐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 무시무시한 마이너스 43% 하락. 이걸 만든 진짜 원인은 대체 뭘까요? 그냥 전쟁 때문이었을까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 탐정이 되어서 이 숫자들 속에 숨어있는 진짜 단서를 찾아낼 시간이에요. 시장을 그냥 단기 충격으로 끝낼지 아니면 아주 긴 침체로 끌고 갈지 그걸 결정하는 딱 하나의 결정적인 변수. 과연 그게 뭘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 결과가 있죠. 1967년 6.1 전쟁 때는 고작 1.5% 빠졌다가 단 이틀 만에 회복했어요. 그런데 불과 6년 뒤 똑같은 중동에서 일어난 욤키푸르 전쟁 때는 무려 43%가 폭락하고 기나긴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아니, 같은 지역에서 벌어진 비슷한 전쟁인데 도대체 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차이를 만든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을 무너뜨린 진짜 원흉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1973년 시장 붕괴의 진짜 이유는 전쟁이 불러온 아랍의 석유 금수 조치, 바로 그 유명한 오일 쇼크였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총소리 자체보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그 공포에 반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시장이 실제 사건 그 자체보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이런 시장의 심리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더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라는 아주 유명한 투자 격언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은 나쁜 소식 그 자체보다 앞으로 무슨 끔찍한 일이 터질지 모르겠어 하는 그 안개 같은 불확실성을 훨씬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총성이 땅 하고 울리고 사건이 현실이 딱 되잖아요. 그럼 그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싹 걷히면서 시장은 다시 기업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완벽한 증거입니다. 1990년 걸프전 때 보세요. 시장은 침공할 거라는 소문과 두려움 때문에 거의 17%나 폭락했어요. 근데 막상 전쟁이 땅 하고 시작되니까 오히려 29%나 급등해버렸죠. 2003년 이라크 침공 때도요. 정확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걷히는 바로 그 순간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반등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과거의 교훈들을 가지고 바로 지금의 위기를 분석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1973년의 그 악몽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지금 세상은 그때랑은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왜 그런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차트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1970년대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미국의 에너지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동 석유가 끊기면 미국 경제가 그대로 멈춰섰지만 지금은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가 됐거든요. 보세요. 똑같이 GDP 100만 달러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석유량이 무려 70% 넘게 줄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외부 에너지 충격에 훨씬 더 강해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볼까요? 이 순간부터 우리 투자자들이 다른 모든 뉴스는 다 꺼버리고 딱 하나만 지켜봐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그 생명줄,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느냐 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단기 종결 시나리오. 이건 호르무즈 해협이 무사한 경우인데요. 2003년 이라크전 때처럼 시장은 잠깐 충격을 받았다가 금방 회복할 겁니다. 둘째, 중기 교착 시나리오. 이건 걸프전 때처럼 불확실성이 길어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 장기 확전 시나리오. 이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1973년 오일 쇼크의 악몽이 다시 펼쳐지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저 호르무즈 해협에 달려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데이터와 시나리오를 한번 종합해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막연한 공포에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지금부터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시끄러운 소리들은 다 무시하고 오직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만 집중하세요. 이게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단 하나의 지표입니다. 둘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에너지 섹터, 예를 들면 엑선모빌 같은 주식이나 관련 ETF를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두는 것도 방법이고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공포에 질려서 팔면 안 됩니다. 역사가 계속 보여주잖아요. 패닉셀링은 언제나 지는 게임이었다는 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둔 사고 싶은 우량주 리스트를 딱 꺼내서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생기는 이 박앤셀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 한가운데서 숫자를 읽는 사람이다. 모두가 감정에 휩쓸릴 때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고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투자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데이터들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